북한에는 일단 신혼여행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연애 때도 뭐 오빠 하던 사이도 결혼하고 나서는 무슨 동지로 바뀌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신혼하면은 막 정말 생각만 해도 때가 쏟아지는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 싶어요. 부모님이랑 또 같이 살아야 되니까. 때문에 북한 여자분들은 이제 결혼하고 신혼생활이 가장 힘들다. 그러니까 신혼생활보다는 시집살이 한다. 결혼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지어줘, 시아버님. 부모님 밥까지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한수애라는 삶을 없어지는 거죠.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은 무엇이었고 한국 남자와 북한 남자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남자는 아무래도 좀 굉장히 자상하고 일단은 뭐 거의 여자를 되게 존중해준다. 여자한테 일단 화를 안 낸다. 뭐 이런. 지금은 북한도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희 91년도생인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 다닐 때만 해도 남자애들이 막 여자애들 이렇게 때리고 네, 그리고 뭐 고학년 올라가니까 남자애들이 여자들 보고 이제 엽자 쓰라고. 존댓말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 정도거든요. 사회적으로도 남자가 항상 우위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그 부당함을 느꼈었거든요. 아, 나는 정말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지? 막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다. 그쵸.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오니까 오히려 남자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쵸. 와, 이게 북한에서랑 이렇게 180도 바뀌는구나. 오히려 또 북한 남자분들은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에 있을 때는 나한테 한마디도 못하던 와이프가 여기 하더니 바뀌어야 됩니다. 살아남으시려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 분위기가 그 남자들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항상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 여자보다 항상 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저희가 처음으로 본 게 이제 국정원 직원분들이잖아요. 조사관분들인데 한 번도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한 번 이제 큰 소리도 안 하고 안 치고 막 제가 막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거나 그러면 끝까지 왜 그런 기분이냐 이제 계속 풀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그거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자상함이 몸에 뱄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밥 먹으러 나가든 뭘 하든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다 따져요. 저랑 뭐 아무 사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다 따주고 음식 같은 게 있으면 다 맞어. 그 정말 너무 그 매너가 너무 좋으니까 한국 남자들은 정말 매너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죠. 저도 이제 전 대한민국 남자랑 이제 직접 살 부비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나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신랑이 되게 무뚝뚝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왜 이렇게 무뚝뚝해라고 했더니 아버지의 영향을 이제 우리 신랑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시아버님이 경상도 분이세요. 안문나 뭐 이러니까 그 어릴 때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이 그렇게 다정해 보였던 거는 우리 아버지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언젠가 방송 촬영을 갔는데 어떤 가수분이 나와서 우리 집 돌쇠라는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 돌쇠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여자한테서 흔들리지 않는데 그 어떤 여자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꼭 자기한테만의 돌쇠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그래서 내가 진행자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수님, 그 돌쇠 잘 만나야 됩니다. 노래에 나의 여우가 꼬리를 9개를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는 돌쇠라서 자기는 너무 믿는다 이런 얘기에서 그 돌쇠가 있잖아요. 자기 집 여우가 아무리 이렇게 꼬리를 흔들어도 안 넘어오는 돌쇠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무뚝뚝해요. 근데 대신에 속은 굉장히 깊은 진국 중에 진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한테 자기야 이렇게 침 발린 소리 하면 신령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항상 뒤에서 묵묵하게 같이 그 거목처럼 있어줘요. 태산처럼 뒤에. 그러다 한 번씩 이제 오다 주었다 이런 거를 하는데 네, 그때 한 번씩 뿅뿅 가는 거예요. 그런 매력이 있고 뭐 대한민국 남자라고 해서 다 자상하고 그렇죠. 북한 남자라고 다 무뚝뚝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은 뭐 같은 고향 이제 사람끼리 사는데 확실히 오면 많이 바뀌어요. 네, 많이 바뀌고 언제 왔냐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뀌고 좀 나이가 든 상태에서 오면은 바뀌기가 쉽지 많이 않은 것 같아요. 힘들죠. 네. 아버지들이 오면 좀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오면 올수록 더 많이 바뀌고 이제 그쵸. 뭐 거의 뭐 우리 남편 하는 거 보면은 현지화 됐죠. 현지화. 완전히 뭐
항상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요. 야, 내가 북한에 있을 때는 주방에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아직도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은 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니?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그렇게 또 바뀌어야 또 살아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 그거 보면은 참 저 북한이란 사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다 좀 강하게 어쩔 수 없이 막 투박하게 저렇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회가 사람의 인성을 굉장히 각박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결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결혼식과 남한의 결혼식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이 차이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밤이 새도록.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 내가 이제 저 드레스를 입는 일은 죽어도 없겠구나. 나도 그 생각을 해. 북한에서는 드레스 못 입게 하거든요. 드레스 입으면 안 되고 무조건 한복 입어야 되고 뭐 요즘에는 자본주의 날라리 결혼식이다 그래가지고 물에 꽃을 많이 다는데 북한에서 그 꽃도 이제 규격이 있어요. 개수가 있고, 예. 장갑도 끼면 안 되고 뭐 엄청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좀 잠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대로 드레스를 입고 그 로망이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드레스 입고 결혼식하고 바로 차 타고 신혼여행 가는 그걸로 끝나잖아요. 드라마에서 신혼여행은 그렇게 못 갔지만 코로나 때라서. 근데 드레스 입은 결혼식을 하면서 되게 인생이 또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저는 정말 무의식 중에 그 인간의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 같아요. 결혼식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뭐 물론 그것도 북한 결혼식도 북한 결혼식만의 정겨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하면서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죠. 북한 결혼식 하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생을 하시죠. 이제 돈 많은 집들은 뭐 결혼식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제 대여를 해서 쓰는데 정말 일반 주민들은 집에서 해요. 그래서 남자가 차 끌고 신부네 집에 먼저 가요. 그래서 그 한복 입고 걷게 기다리고 있는 새색시를 모시고 이제 자기네 집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오면 이제 여보 마누라 티를 내 있어 하면서 이제 동네 분들이 다 나와서 새색시 구경을 해주는 거예요. 네, 뭐 축복하노라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결혼식 상을 앞에다 이렇게 놓고 상을 받고 거기서 뭐 이제 서로 이제 거기 또 얼큰하게 취하신 이제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독담 한마디씩 하는데 새색 씨가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이도 아니고 새색 씨는 그냥 목이 부러져라 머리 숙이고 그러니까 새색 씨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와서 그 결혼식 날에 도우미 아줌마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신부님 여기 나 어떻게까지 놀랐냐면 그냥 신부님 그래서 이게 그 드레스 입는데 드레스를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쫙 곱게 펴놨어요. 뭐 거기다가 발만 쏙 집어넣으면 돼요.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우미 아줌마가 그 치마 그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손으로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손이 있는데 내 발을 가져가다 대기가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빨리 하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러다 제 명맥 못 살겠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그날만큼은 신부님이 주인공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진짜 성공하긴 했나 보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정말 그 사람들의 축복 속에 그냥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라는 그걸 받으면서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때 이제 부모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마음 한켠에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때 그 한 번 그냥 이제 좀 더 철이 들었던 계기 그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의 결혼식은 진짜 엄마들이 엄청 고생해요. 그 집안의 여자들은 다 고생하죠. 그 이제 음식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은 뷔페에 다 가서 먹잖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되는데 아빠들은 술 마시고 엄마들은 고생하고 죽어라. 한국에 오니까 또 그런 면에서 많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결혼식 이외에 북한과 남한의 결혼 문화 차이가 더 있을까요? 신혼생활 하시니까 신혼 얘기. 일단은 뭐 북한에는 일단 신혼여행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약간 그게 좀 저도 되게 싫었던 게 저도 북한에 살았으면 언젠간 겪어야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혼하고 뭐 신혼생활 이런 게. 근데 북한에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연애 때도 뭐 오빠 하던 사이도 결혼하고 나서는 무슨 동지로 바뀌더라고요. 누구 아버지, 누구 낳기 전까지 맞아. 동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제 남편 보고 종국 동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내 남편 보고 상호 동지라고 살아서 진짜 덜겠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건 어떻게 저렇게 부르다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애가 태어나면 어느 아버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참 그게 좀 많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오글거릴 정도였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신혼하면은 막 정말 생각만 해도 깨먹는 소리가 가 쏟아지는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 싶어요. 부모님이랑 또 같이 살아야 게 되니까. 많기 때문에 집이 좀 모자라서 부모님 저 방에 계시고 이제 방에서 신혼을 즐겨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낭만이 한국만큼 그렇게 있거나 그러지 않지 않을까. 저래서 지금도 남편이랑 이제 둘이 같이 사는데 정말 편하거든요. 집에서는 집이 정말 가장 편한 장소잖아요. 뭐 속옷만 입고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을 북한에 살았으면 지금 옆에 시어머니가 계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러고 뭐 어디 있겠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이것도 너무 다행이다. 그 사소한 것에서 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 여자분들은 이제 결혼하고 신혼생활이 가장 힘들다. 그러니까 신혼생활보다는 시집살이 한다. 시집에. 맞아 진짜. 결혼한 다음 날부터 또 시댁에 있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지어줘. 시아버님. 시어머님 밥까지 해가 다 해야 되니까. 그것도 불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이제 뭐 신혼이라는 말을 할 새가 없이 그때부터 뭐 이 한수애라는 삶을 없어지는 거죠. 이제부터 누구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 엄마 많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육아 방식을 보면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고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느꼈던 게 우리 엄마도 나를 낳을 때 이렇게 아팠겠구나 처음으로 느꼈고 아기를 대한민국에 낳아서 다행이다. 제가 입덧을 정말 심하게 했거든요. 한 10개월 동안 했는데 나올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이 이제 이렇게 성별이 가려지지 않았을 때 아들내미면 나오면 진짜 딱밤 한 대 때린다고 그 정도로 심하게 물만 봐도 이렇게 막 얼컥얼컥 해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거라고 생각이 내에 이제 입력이 되는 순간에 계속 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같으면 나는 이제 임신했다 죽는 여자예요.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고 딱 뭐를 하나 먹었냐면 체리 있잖아요. 체리. 북한에서 체리 먹어봤어요? 양봇. 양봇. 이름만 들었던 거 같아요. 양봇. 그건 없고. 대한민국에서 그 체리 철이 아니면 요만한 한 박스에 2만 원에 팔았는데 그때 맨날 이제 저희 신랑이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면 맨날 저한테 그 체리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거 안 갖고 들어오면 하루 종일 못 먹고 있으니까 그걸 먹고 무조건 다 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 10개월을 그것만 먹었거든요. 오빠 내가 그 맨날 진짜 개우고 나와가지고 오빠 내가 너무 다행인 게 체리를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 생각을 했고 애가 딱 태어난 다음에 일회용 기저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를 내 남편이 띠개를 띠고 없고 어디를 나가도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지 않는 거. 그리고 어디를 갈 때도 모든 그 육아템이 다 갖춰져 있고 뒤에 카시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모차.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애기 돌생이를 할 때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달았냐면 이게 그 동영상을 만드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육아는 아이템빨이다. 막 이런 거, 장비빨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엄마가 편하도록 엄마가 너무 안고 재우면 엄마 힘드니까 그 엄마 등 센서 같은 그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엎드려서 자요. 그 정도로 육아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기를 보는 그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뭐 정부에서 산후도우미 다 지원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북한에서는 애 낳으면 이제 이게 뼈 사이가 다 늘어났다고 찬물을 못 만지게 하거든요. 근데 북한이라는 사이에 더운 물이 안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혼 끝나고 그 산모들이 꼬질꼬질해요. 씻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뭐 뜨거운 물 뭐 모가지 이렇게 돌리면 이쪽 뜨거운 물 이쪽 찬물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너무 이게 애 나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처음에 집에 갔는데 이거 매트가 이게 얼마나 있으니까 이렇게 두꺼운 매트여가지고 이 집은 이렇게 특별하게 매트가 이렇게 두껍나 푹신푹신한 집인가 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아, 애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맞아요. 그리고 모서리 같은데 애기들 그 이제 너무 막지 말라 다 묻혀놓고 그 새 생명 하나 태어난다고 제가 인천에 사는데 제 사는 구에서 구청장님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새 생명을 탄생시킨 내가 축하받으리라고. 되게 울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네, 그러니까 나는 다시 엄마 뱃속에 아니 집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애가 어렸을 때요. 지금은 이제 딸이 많이 컸지만 정말 콩순이만 계속 나오고 TV에서는 애가 왕인 콩콩 콩순이 콩콩콩 막 이러. 장난감 엄청 많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딸내미가 이젠 커서 거의 아주 시크한 딸내미가 돼가지고 엄마 들어가도 관심도 안 주는 딸내미로 자라났습니다. 딸내미가 그거 알아요. 북한에서 왔다고 엄마가.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숨기고 창피해할 줄 알았는데 친구들한테 가서 우리 엄마 북한에서 왔는데 우리 엄마 잘 나가는 유튜버야. 우리 엄마 구독자가 몇 명이야? 100명. 아는 숫자가 100이 제일 크거든요. 100명. 귀엽다. 그 정도로 이제 뭐 추석에 가고 싶은 데를 쓰세요라고 했더니 너무 고맙게도 인천에서 북한을 가고 싶다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니 딸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애기입니다라고 너무 뿌듯했죠. 남한에서 꽤 오래 지내보셨는데요. 두 분이 생각하는 남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나는 그거 같아요. 이 민주주의가 가져다주는 과잉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살인자를 처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사형제 제도가 이제 작동을 안 하잖아요.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억울하게 이건 누가 봐도 북한 같으면 그냥 갖다 똥까지 팼을 텐데. 이게 인간이라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범죄자한테도 인권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나쁜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며칠 전에 국방부 쪽을 지나가는데 그 국방부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더라고요. 장비가 엄청 좋아요. 제가 보니까 음향이 거의 돈이 몇백 나가겠더라고요. 그 장비를 갖다 놓고 대통령 혹은 나라가 잘못됐다고 딱 그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게 북한 사람이니까 시선이 야 북한 같으면 저기 벌써 미사일이 내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원색적인 비난을 해도 어떻게 못하는 나라. 그래서 잘된 건가 싶기도 하다가도 이것만큼은 진짜 너무 특히 애들 건드릴 때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처벌 못합니다 하면 이제 며칠 밤을 못 자는 거죠. 너무 속상해서. 그럴 때 제일 속상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유튜브 같은 데 이제 어그로로 이제 막 나오잖아요. 이제 썸네일 올라오잖아요. 굉장히 그 자극하는 썸네일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특히 애들에 관련한 그 주제로 올라오면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인 걸 더 좋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도 제 유튜브에도 많은 이제 비판의 글도 있고 다 그렇고 이제는 그 정도까지 다 어느 정도 수용하고 그렇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 하게 되는데 그냥 좀 이건 한국의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리 세계의 문제점이 아닌가. 너무 과소비? 그게 이제 요즘에 환경으로도 엄청 심각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북한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북한도 그렇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조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지어 비닐봉지 같은 경우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쵸. 엄마는 그냥 빨아서 계속 구멍 날 때까지 쓰셨어요. 까만 비닐봉지를. 구럭지라 그래, 구럭지. 그리고 옷을 멀쩡한 옷을 버린다고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북한의 어물장이라고 하는 데 가서 보면 건질만한 게 없을 정도로 진짜 다 닳고 다를 때까지 쓰다가 버리고 심지어 이런 생수통 같은 경우도 어쩌다 물을 마시고 거기다 물을 계속 리필해서 올렸다 넣었다 하면서 얼음통으로도 쓰고. 네, 이게 밑구멍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세워놓지 못할 정도가 돼야 버리고 뭐가 구멍이 뚫려야 버리고. 그게 그것도 어찌 보면은 위생적인 면에서 좋지 않은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쩌다 보니 도움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나. 근데 또 북한은 이제 나무를 많이 떼니까 그건 또 굉장히 안 좋은 면이긴 한데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저희 아파트가 좀 한 30년 된 아파트여가지고 쓰레기장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임시로 쓰레기장 만들어서 이걸 하거든요. 근데 추석 때 하루 쉬었어요. 쉬는 날이니까 못 온 거예요, 쓰레기차가. 근데
2주가 되니까 엄청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치. 둘이서 사는데 마트에 가서 뭐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 고기 한 평만 사도 밑에 스티로 어. 모든 포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너무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 문제는 그래도 조금은 북한에서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던 것 그때로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북한에선 전기가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그렇게 암묵 세상에서 사는데 한국에선 하도 전기가 잘 오니까 그냥 TV를 약간 BGM처럼 깔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딱 생각하고 끄죠. 조금이라도 전기 좀 절약해보자라는 차원으로 그런 어떤 환경의 심각성? 네. 앞으로 남한에서 삶의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뭐 목표가 그냥 딱 하나 남은 게 그냥 꿈이죠. 저희 부모님도 이런 좋은 세상에 같이 살고 싶은 예, 그런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지금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룰 때까지 제 옆에서 저희 부모님이 돼주신 팬들이 있어서 그나마 대한민국 종착에 굉장히 그래도 활기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자신감도 찾은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그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꼭 모셔오면 리마인드 웨딩을 저희 고척돔에서 하자고 저희 형님들이랑 저희 팬들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게 꿈입니다. 네. 저도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만 둘이서 사는데 그냥 건강하게 살고 또 이제 애가 태어나면 더 좋을 것 같고 지금에서 더 크게 바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미니 씨 그 남편분이 그때 같이 방송을 했는데 둘이 이제 그 연애한다고 결혼한다고 이제 발표를 그 방송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영상 편지를 쓰는 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게 뭐냐면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북한에 계신 장인 장모님한테 미니들레가 잘 데리고 있겠다고 예,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되게 좋은 인연을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사는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치, 어찌 보면 그러니까 시부모님, 저희 부모님 다 평양에 계시는데 두 분이 서로 사돈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생각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 서신관이라도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정말 간절하죠.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요. 서로가 사돈인데 몰라요. 사돈인 줄 모르시는 네. 분들은 그래 좀 하루빨리 좀 저 정권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그리고 귀 기울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답할 거고요. 옥토기한 씨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또 떠들었는데 정말 워낙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수혜 씨 만나가지고 우리 또 그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 네 수혜 씨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네, 날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